김환기 작품 절도범 형량 가중입니다. 자, 이 정말 김환기 화백이라고 하면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 중의 거장인데 그 작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한 얘기네요. 네, 값비싼 유명한 그림이 산울림이라는 그림의 도난 사건을 둘러싼 재판입니다. 산울림인데요. 김환기 화백의 작품 1973년에 그린 산울림인데 이 산울림을 소유한 교수가 있었습니다. 근데 암에 걸려서 이제 위중한 상황이 됐는데요. 그러니까 제자 한 명이 이걸 훔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. 그래서 이 60대 제자는 2018년 10월에 스승이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스승의 수행 비서 한 명, 가사 도우미 한 명을 공모를 해서 같이 훔치기로 작정을 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산울림을 훔치는데요. 이후에 39억 5천만 원의 이 산울림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. 소유자인 이 교수는 같은 해 12월에 투병 끝에 별세하게 됩니다. 자,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이제 김환기 화백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 말씀드린 대로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 중에 거장이시고요. 이 김환기 화백이 대표작 중에 하나가 우주라는 작품인데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국 미술 작품 사상 최고가인 131억 원을 낙찰이 됐던 그런 작품입니다. 그리고 또 특히나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산울림이라는 작품이 이 이건희 컬렉션, 그러니까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 기증한 그 작품 목록 중에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번에 전시를 하기도 했던 그런 작품인데, 자, 이 범행 내용을 봤더니 피해자가 그러니까 산울림이라는 작품을 갖고 있다가 이걸 어떻게 보면 뺏긴 이 피해자가 죽음을 앞둔 시점을 그걸 또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? 네, 지금 이제 이 A 교수라는 분도 뭐 상당히 좀 알려진 분 같아요. 왜냐하면 수행 비서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.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세상을 뜨게 되면 참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. 지금 이제 아마 이분의 주위에 그 가까운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. 만약에 있었더라면 아무리 제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이제 주범이 60대인 제자라고 한다면 아마 적어도 저 돌아가신 그 교수 같은 경우는 한 뭐 80대 이상 되지 않았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수행비서 그리고 제자 이 가사 도우미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주위에 가까운 어떤 그 가족들은 없고 저 가격은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랬겠죠.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무주공산. 예, 그러니까 저것은 뭐 우리가 팔아가지고 이렇게 나눠도 우리가 그동안에 이분을 옆에서 모신 거기에 대한 대가다 이런 식으로 아마 합리화를 했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저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런데 나 그거 훔친 거 아니다. 그렇죠. 훔친 게 아니다. 절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는데 그럼 뭘 했느냐고 하니까 스승이 좀 아팠죠. 그 직후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한테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임을 했다. 맡겼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? 일단 1심 재판부에서는 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지 않았습니다. 이런 거죠. 지금 이 그림, 그 산울림의 그림이 39억 5천만 원에 팔렸다고 하는데 대략 4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가치의 그림의 판매 위임을 뭐 가까운 친인척도 아니고 그러니까요. 제자한테 위임했다?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또 지금 공모자 황 씨가 이 교수의 수행비서입니다. 아마도 이 수행비서는 이 절도가 맞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던 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을 다 비춰본다면 명백히 절도다. 그래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 자,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항소를 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고요? 결과적으로는 항소를 안 한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왜 그러냐면 이 항소심 과정에서 지금 아까 그 김환기 화백의 그림을 비롯해 가지고 7점의 그림을 추가적으로 절도한 사실이 확인이 됐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림들의 가격을 한번 따져 보니까 총 8점인데 그 감정가가 놀라지 마십시오. 109억 2,200만 원에 달한다. 놀랬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정말 뭐 항소심 안 하고 이제 1심에서 그냥 그거로 그냥 받아들이고 형을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할 정도의 그러네요. 그 정도로 왜냐하면 이 사람이
이것은 자기는 하나를 갖다가 위임받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. 그때 당시에 다 얘기를 했었어야죠.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질이 더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어떻게 됐습니까? 그럼 그래서요. 이게 항소심에서는 형이 좀 늘어납니다. 절도가 변호사님, 지금 만약 이렇게 되면 네. 그 변호인은 진짜 곤혹스럽겠네요. 근데 뭐 만약에 이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새롭게 또 공소 제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. 어차피 처벌받게 될 겁니다. 그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. 근데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야, 좀 깎으려고 좀 형을 줄이려고 갔다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설명하죠. 봐라, 범죄 더 나왔지 않느냐라고 설명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. 그래서 1심에서 징역 4년이 났는데 7점을 더 움직인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2년이 늘어나가지고요. 징역 6년이 선고가 됐습니다. 예. 자, 이 형량이 더 느는 이런 경우가 뭐 일반적이진 않죠. 그렇죠. 근데 이 경우에는 일단은 혐의가 더 추가가 됐고요. 뭐 피해 금액 생각하면 거의 2배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? 거기다 죄명도 변경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1심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주범으로 한 절도범이라고 보고 나머지를 그냥 방조범 정도로 파악을 했다가 함께 공모해서 이 그림을 훔쳤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제 죄명이 2인 이상이 합동해서 절도를 하는 경우에는 죄명이 단순 절도가 아니라 특수 절도로 바뀝니다. 형량도 높고요. 그렇게 이제 공소장이 변경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남성은 뭐 항소해서 오히려 형량이 늘 수밖에 없던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.